자,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제 풀듯이. 사실 얘는 그냥 거의 중간에 되게 확신을 가져서 주제문이다. 뭐 띵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를 우리 경험적으로 타보는 게 맞다고 해야 되겠지. 자, 이런 걸 기억해라. 뭐라고 말하는 말? 이거, 이런 말. Hard work beats talent. 그러면은 역시 그렇지. 역시 재능보다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언제? Talent doesn't work hard. 재능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그렇구나. 일단 뭐 이거는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쨌거나 뭔가 재능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노력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걸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 그거 근데 숫자별로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 두 개가 뭐 다 하는 건데 해당되는 게 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런 거죠. 네. 일단 뭐 하는 데까지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글감은 나온 상태지. 열심히 이런 얘기인가 봐. 재능보다는 그거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많이 보이는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일종의 양보절 같은 느낌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재능 수준에 관계없이 네가 열심히 일하면 비슷한 얘기가 있지? 너는 보다는 음악가가 될 거다. 같은 얘기야. 그리고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실 첫 문장의 명령문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첫 문장의 주제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재능보다는 열심히 이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런데 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재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뭐래? 열심히 일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거를 써주는 게 아니라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애들이 이해해야 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건 아니야. 그지? 실전사에서. 그럼 결국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하는 노력이 있다 치자. 열심히 노력. 이런 상태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뭔가 있어야 된다. 현재까지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방향성은 확실히 나오는 거지. 뭐가 있어야 되나?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친구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걸 또 풀어가지고 또 예시를 주는구나. 그래도 보통은 이러니까 이게 더 추가로 필요해. 이렇게 된 거겠구나. 구조 파악을 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봐야 되겠지. 찰리가 나한테 말했네. 동료 톰. 근데 얘는 열심히 하는 추가 시간 일하는 거예요. 매주. 야근하는 애야. 뭐 일찍 시작하고 이런 건 이제 쭉쭉 나열되어 있죠. 늦게까지만 남아있고. 그래서 dedicated industrious employee. 요거 근면한이지. 근면한 diligent. 그지? 헌신적이고 근면한 직원이라고 너나 생각할 건데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에서만 보면 네 생각이잖아. 우리 생각. 아니야. 요런 느낌 아니냐? 그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추가 시간. 탐이 풋 드림 추가 시간이지. 여기까지 잘라져 있지. 풋인 풋 인이 내미지. 드림 추가 시간은 did nothing. 열심히 하는 게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그치? 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왜? 플러스 알파로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치? 왜냐면 걔는 갔으니까 from A to B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로.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결코 우선순위나 마감 시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두서없이만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구나. 그치? 플러스 알파는 우선순위. 그래, 우선순위 중요하지.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제는 다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이야기 계속 일부가 이어지는 거니까 이걸 좀 더 보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 없이
중요한 일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못 잡는 게 못 잡는 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거잖아. 같은 얘기지? 그러나 종종 그러니까 다른 거다 못 끝마치겠지. 두서없이 이것다 저것다 하니까. 걔는 바빠.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잘못된 순서로. 찰리는 사무실 떠나 맨날. 왜 너 생각하면서 찰리가 이제 저기 얘기하는 애야. 오 저기 탑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거를 기준으로 요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니까 말이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요거가 아니라 이거 하는 애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열심히 하는 게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치면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구나. 우선순위 잡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우선순위 목표가 너의 열심히 하는 일 자체를 direct 방향을 이끌어준다. 단 하나만 추가되면 열심히 하는 하드워크는 토일이라고 토일. 동사되고 명사돼. 자, 그래서 이제 선지 자체는 결국은 이거지 여기서 다 도는 거야. 그지? 그래서 1번은 야 승진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명확한 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지? 3번은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지 않았잖아. 그 자체가 없었고 가이드라인은 아니구나. 전 다른 얘기구나. 뭐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계획을 세웠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감정 생각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번이 답이 된 거지. 비효율적으로 이리저리 계획 없이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결국 2번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people 어떤 연령의 사람들에게도 the world becoming increasingly linear. 그럼 linear란 말 자체는 우리가 나누는 형용사니까 선형적이다. 그 선형적이라는 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이는 말이냐면 그 시간이 이렇게 좀 연속선상으로 흐르는 그런 개념 있잖아. 과거에서 이어지는 거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해석은 됐어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인 거잖아. 당연히 내가 이 글을 쓴 게 아니니까 이 사람 의도가 있을 거 아니고 파악하면 되지.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여 설명해 주는 거지. 단어인데 내가 그걸 figurative하게 사용하는 거래. 매트메리칸하게 센스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이 단어를 알면 수학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의미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 단어를 아까 언니처럼 몰랐다 쳐. 그럼 적어도 수학적인 의미로 쓰면 아니다 정도만 하면 되잖아. 문제 푸는 상황에서는. 그지?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당연히 비유겠지 뭐. 아직 답은 안 나온 상태야. 자, 그런데 처음에 그 세계가 세상이 선형적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non-linear thinker가 나온다. 비선형적 사상가, 비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좋아. 그럼 세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얘네들, 근데 벌써 딱 얘네가 누구냐면 예술가네. 예술가들 비선형적인 거니까. 우리는 보통 예술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 평민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애들이니까 그 결과로 이거 된대. 저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마지널라이즈한 느낌. 이것도 아까 모른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모르는 상태로 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감상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다수가 선형적인데 당연히 비선형적인 사람들은 그 결과로 어떻게 느끼냐 좋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비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지금 예술가, 오케이.
오케이. 좀 더 가보자. 사실 저 단어를 알아도 아직까지는 잘 몰라.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적어도 예술가처럼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 뭐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과해봤어. It seems 대 빠진 거지.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예술에 더 적은 시간을 가지는 것 같다. 예술가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딱 맞잖아. 그치? 예술하는 애들의 상대 개념인 거니까 그 예술 자체는 예술적인 어떤 예술의 어떤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 같은데? 그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더 가보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we may miss out on something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뭔가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네. 뭔가 예술의 시간을 덜 들인다는 것은 가치 있고 중요한 것 자체를 뭔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 사람은 예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관점에서 뭐 저게 중요하겠냐고. 했지. 그 사실은 굳이 전체적으로 다 가지 않더라도 세상은 저렇게 예술의 시간을 덜 쓰기 때문에 가치 있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가 선형적이 된다. 라고 일단 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헌재를 보면 바꾸는 거야. 사람들을 예술 소비자로, 예술의 창작자가 아니라 예술 소비자도 예술의 시간을 쓰는 거 아니냐?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예술가의 메시지를 왜곡을 하는 거래. 어떻게 그걸 다르게 바라볼지. 뭘 왜곡을 해. 그냥 예술 자체 시간을 안 쓴다는데.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발견하는 거야. 더 적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예술활동 참여를 더 적게 하는 거야. 예술에 시간 안 쓴다.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 대중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네. 자기 자신 창의적인 예술하는 건데, 표현하는 거, 그지? 창의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예술 아니냐고,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정신을 뭔가 안정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화시키고 뭐 개선시킨다는 뭐, 암기 기법.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지. 밑에 내용 한번 볼게, 그래서는. 그래서 일단 이제 마지막라이즈는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진이라는 뜻이 많이 들어봤잖아. 한글로도 이익이잖아. 이익 끝부분이기도 하고. 그 왜 이익이냐면은 우리가 금전 뭐 대차표 뭐 이런 거 손익계산서 쓰면 끝에다가 딱 얼마 나왔다 쓰잖아. 끝부분에 그 마진이라는 뜻이 이익 수익이라는 뜻이 되고 끝부분이랑 말단이라는 뜻이 있어. 마진을 아주 말단으로 만들다 뭔가 구석탱이를 밀어넣다. 그래서 이게 소외된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소외되고. 왜냐면 얘가 소수일 거니까. 다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술하는 애들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술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를 좀 보충 설명을 좀 더 보자면 그 이유는 예술가는 현실을 재구성하고 컨텍스츄얼라이즈는 재맥락화라는 게 뭐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잖아. 그리고 비전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무미건조한 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게 재구성. 뭐 그런 것도 같아. 그렇지? 예술의 의미자 저런 게. 벌써 이게 결국은 가치 있는 활동 아니냐? 보충 설명 됐으니까 되게 확실한 걸 원한다면 여기까지 와서 오케이! 가치 있는 것도 나왔고 시간 들 쓰니까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술에. 사실 이게 다 보충 설명이잖아. 사실 이게 말을 엄청 길게 했지만 결국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얻어지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 그지? 여기까지 일단 뭐 이렇게 갖다 치자고. 해석상의 문제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술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지? 미더 A그룹이니까. 실제 예술을 창작을 하는 사람이든 예술을 소비를 하는 사람이든 간에 예술에 참여하는 거는 도와줘.
우리를 어떻게 우리 두뇌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거 자체가 아까 요거랑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예술이 좋은 거였잖아. 가치 있는 거. 이게 아까 여기서 잘랐지만 여기 보면 어떤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잖아. 예술의 시간을 안 쓰면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두뇌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거잖아. 예술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건 이것도 하나의 또 비유를 한 거 아니냐? 무슨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니? 리셋? 우리 뭐 현실에 찌드는 두뇌를 리셋을 시켜가지고 다시 함께 리프레시 시켜가지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준다. 그 의미지 뭐 또. 그거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잖아.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리셋 버튼 딱 이거라고 못되겠지. 이런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시각을 함께 하는 거. 그거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는 여기 이제 이거 뭐 연결 엄청 해놓고 뭐 이럴 필요 없는데 빨간 것만 형광펜해서 그게 중요한 거다. 뭐 그 정도만 거기 완성됐다. 뭐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저것도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보충 설명이 또 나왔어. 두뇌 리셋 버튼 누른다는 게 뭐냐면 예술을 통해서 리셋이 되면 시간이 멈춰. 그리고 우리는 심사숙고 컨템플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상상하는데 우리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상상. 느낌 오지? 이게 막 바쁘게 헥틱하다고 하지. 정신없이 살다가 예술 딱 접하는 순간 예술관에 갔으면 그 느낌인 거잖아. 세상과의 바쁘면서 멀어지고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잖아. 이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창의적이다 라는 상태는 뭘 의미하는 거냐? 허락을 하는 거야. 난리니어가, 즉 위에서 얘기한 난리니어는 얘는 뭐의 상대 개념? 아티스트, 예술가의 상대 개념, 즉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 리니어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리니어는 뭐가 됐니? 반대구나. 야, 미안. 순간 잠깐 아까 난리니어가 예술가였잖아. 그치? 예술가가 여기 평범한 사람들이라니까 예술가가 평범한 사람들한테 개입을 하게 해주는 거지. 창의적이 된다는 거. 그치? 순간 원래 인트로드는 뭔가 침해하다는 뜻이거든? 딱 갑자기 확 불쑥 들어가서 침해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개입이라고 인터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술가가 들어오는 거야. 창의적으로. 재구성. 그리고 통제를 실행하기 또 가능해준다. 허락해. 뭐에 대해서? 산출물, 그 결과, 아웃풋에 대해서. 획제해서 얘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다 보충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설명할 때 3학년 애들도 처음에 이걸 좀 어려워했는데 결론은 그거잖아. 우리가 지문 내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뭔가 말 썼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은 사실 우리가 단어 몇 개 몰라도 보통 이 하나의 지문 기준으로 한 5개 정도까지는 몰라도 이런 대입화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빈칸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있어. 빈칸 부분의 단어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 있는 것처럼 그 순서 삽입도 뭐 너댓 단어 정도 몰라도 연결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대입화만 하면 가는 거잖아. 소재 연결이라는 개념도. 그치? 자, 그 다음에 중간에 3번. 자, 얘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거잖아. Having expropriated resources from the natural world.
일단 이게 ing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문장이 나오니까 이게 분사구문인 거고 여기가 having pp가 됐다는 거는 이 문장의 시점보다 한 시제 앞선다. 즉 과거나 현재 완료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도 처음 보는 단어고 그지? 뭐 밑에 주석 있으니까 뭐 그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 세계, 즉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막 착취하는 거지. 무단 사용을 하는 거야. exploit 같은 의미로 만들 것 같아. 모양도 비슷하네. 이제. exploit, 뭐 착취하고 그런 느낌이 안 되니? 뭐하기 위해서 연료를 들이붓기 위해서 다소 임시적인 기간, 물질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자연에서 뭔가를 취해서 막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임시적, 템포럴 일시적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 거잖아. 기름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 아니냐, 뭐 그런 거는 비슷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우리는 반드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좀 되겠네.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원들을 적은 양이 아닌 적지 않게 복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accept 수용, 인정도 해야 돼. 한계도, 자연 어떤 자원의 한계. 그리고 discipline, 뭐 규율 또는 분야 이런 거 인정을 해야 된대. 그 관계에 inherent, 형용사고지 내재가 돼.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내재된 한계 같은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 벌써 이게 프로블럼이고 솔루션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잔뜩 자원에서 자원을 막 무단으로 잔뜩 사용했으니까 복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인간과 자연의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관계가 유한함, 한계 같은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해결책까지 주장 벌써 나와버렸어. 오케이, 여기까지 가면 되겠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자원을 무단으로 착취해서 쓸 거니까 이걸 하기 전까지, 할 때까지는 그 사업체들은 지속해서 매우 어댑티브 할 거고 프레데토리 할 거래. 좋은 말은 아닌 거지 벌써, 그지? 매일 하는 얘기 항상 나쁘다, 배드나 멍의 의미잖아. 이거 어댑트가 적응하는 거잖아. 그거 적응을 잘 못할 거고 포식적이 된다는 게 막 저렇게 계속 뭔가 조절하는 거 없이 그냥 막 무단으로 계속 쓴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 그지? 포식자잖아, 프레데토리. 그렇겠지? 그래서 in order for free market capitalism, in order, 의미상인 조처럼 동사처럼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in the century to come, 다가올 세기에 결국 이게 뭐야? 자원을 무단으로 착취해서 쓰는 게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보존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반드시 인정을, 완전 인정을 해야 된다. full acknowledgement. 뭐가? The brilliant monument of his triumph casts the darkest of shadow. 이런 그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승리지? 찬란한 모nument, 기념비가 어둠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위에서 우리가 주제도는 충분히 다 나온 얘기였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 지워줘야 되겠네. 그거 좀 전에 거잖아. 자원을 뭐 착취했다고 치자고 착취를 해왔기 때문에 그 자원 자체를 결국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복구나 복원을 그 사업체 비즈니스라든지 뭐 자유시장 경제도 그냥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냥 그거 아니야? 자본주의 이런 애들이 복구할 때까지 계속 안 좋은 거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게 즉 복구할 수 있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물론 이제 위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뭘 인정하라는 얘기지? 이게 상당히 비유를 줬으니까 뒤에서 또 근거를 찾아보자. 일단 주제문 다 나온 상태야. Whatever possibilities business once represented. 이 사업체들이 한때 어떤 가능성을 제시했던 그 요거 지금 보니까 느낌상 부사절 뭐뭐하든 노매로 하는 거지. 여기가 내용상 중요하게 되는 거지. 어떤 꿈이나 영광 회사의 성공에 한때 제공했던 간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연을 막 착취해서 얼마나 잘 나갔던 간에 The time has come to acknowledge.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어떤 거 사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as we know it 끝날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모양이 비슷했어. 그치? 풀어준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사업체, 자연의 자원들을 착취하는 사업체 끝장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이거랑 봐야 되는 거잖아. 즉 자연을 착취해서 성공한 거는 미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얘기지. 끝날 거다. 예, 끝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거는 요거 자체의 근거는 이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 이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함의 추론 문제는 이 함의 자체가 주제문이에요. 또 다른 주제문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게 1차적이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이건 주제문은 아니란 말이지. 인정해서 이렇게 꼭 보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주제문이 이쪽이긴 한데 하여간 주제하고 맞물려 있긴 한 거니까. 그러면 성질을 공부할 수 있겠네. Having a lot of money. 돈 얘기는 아니었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거는 모든 성공 이야기 이면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누군가의 잠재적인 성공은 누군가의 잃어버린 제로섬 게임이냐고. 그 다음 4번은 환경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희생을 하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그것밖에 없는 거네. 이제 폭망한다. 그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의 엄청난 성공이 위협한다. 지구의 생태계를. 딱 좋지. 이제 앞에 나온 Brilliant Monument of his Triumph가 사업의 엄청난 성공에 해당되는 거고 어둠을 들인다는 게 자연을 위협할 거다.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소재는 참 좋아. 이런 소재. 한정 소재잖아. 자, 뭐 그래서 요거 이런 것도 참 보면 나중에 이 오버 갑자기 오버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거 한 번 더 써줘. 끝이야 끝. 왜냐하면 그게 실패를 했으니까 뭐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하고도 저렇게 떠올렸어. 생각이 없는 방식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폭망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사업체, 자본주의는 did not honor the better forms of life. 이것도 같이 한 번 더 주는 거야. 이 생명체의 다양한 형태에 존중하지 않았어. 과거에. 그지? 막 착취했으니까 자원을. 근데 그 다양한 형태, 생명체의 형태는 secure, 확보하는 거고 연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호흡과 피부와 하트를 어디에 연결? 이게 connect to 이렇게 보면 돼. 지금 대꾸를 이러니까. 이런 역시 호흡과 피부와 하트 똑같은 거 나왔는데 뭐만 다르니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잖아. 즉 자연하고 사업체 자기 자신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안정을 가지기 위한 이 생태계의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얘기. 오케이?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했어? 뭐?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보면 되겠다. 저게 저거다. 기업도 실패하고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 내신 3학년들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그 독해력 자체를 보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고. 보충사역을 같이 봐주면 오해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어때?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재밌지 않니?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결론은 그 문맥 내에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이해가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고민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류의 글을 자꾸 읽어보면 그런 진짜 그 기본적인 독해력이 되게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 쉬운 것만 노상 보면 사실 발전이 없기 때문에. 품질은 되게 좋아졌어. 그 수능 영어가 예전 거, 작년 거보다 훨씬 좋아졌어. 기억력이 바뀐다고. 자, 4번 해보면 The philosopher, 철학자. 뭐로서의 철학자? 정신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 즉,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정신을 운동시키는 선수로서의 철학자가 그 개념이 니체에 대단한 통찰이었다네. 논쟁에 대한 통찰이었대. 어떤 논쟁? 우리가 플라톤이지, 플라톤? 플라톤의 대화에서 목격했던 논쟁. 누구하고의 대화냐면 소크라테스하고 그 아테네에 있는 모든 지혜의 위선자들, 프리텐더는 이제 뭐뭐인 척하는 사람이잖아. 지혜가 있는 척하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진짜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걔가 질문도 던지고 부끄럽게도 하고 무찌르기도 한 거야. 논쟁에서. 그럼 사실은 구조적으로 대충 이렇게 봤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문법을 갑자기 얘기하자면 이게 선행사야. 목적격 빠진 거야. 여기까지. 이게 또 관계대의 형사야. 여기까지 목적격 빠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논쟁이야. 이해되지? 이게 얘가 이렇게 질문 던진 논쟁, 그리고 얘가 얘네들하고 벌인 논쟁. 그거에 대한 통찰이다. 뭐 일단 이렇게 된 상태야. 그러면은 사실 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게 통찰이야? 그렇구나. 왜 통찰이지? 쉽긴 하잖아. 이게 통찰이기로 했으니까. 뭐 통찰은 중요한 단어 같이 보이긴 하잖아. 근데 여기까지 얘기는 그냥 정신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 플라톤의 대화로에서 볼 수 있다. 뭐 논쟁이라는 데서 그 정도가 되는 거야, 사실은. 하여간 뭐 그래서 to understand ancient Greek philosophy,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도움이 되냐면 쳐다보는 게 도움이 된대. 올림픽을. 그리고 올림픽 이해하려면은 또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인데? 그렇죠. 왜? 일단은 여기 내용만 봤을 때는 그 무슨 얘기였어? 뭔가 철학자로서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뭔가 질문해서 논리적으로 상담을 압도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철학을 이해하려면 갑자기 올림픽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올림픽 얘기가 또 철학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구나. 정신적인 운동하는 선수로서의 철학. 자, 좀 더 볼게. 자, 우리가 whenever we turn in the Hellenic world, 여기 이제 고대 그리스래. 그리스로 우리 시선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본다고. 그리스인들을 좀 PT들은 PP로 보면 돼. 오형식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동사, 목적격보한테 그리스인들, 다른 그리스인들에 대항해서 겨루는 그리스인들을 항상 볼 수 있는데 그리스를 쳐다보면 in the kind of competition, 일종의 경쟁에서 서로 겨루. 근데 그 경쟁은 애터마이즈, 저게 뭐 전형화, 일반화된 거예요. 올림픽에 의해서. 아, 결국은 여기에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그리스인들이 고대 올림픽의 기원이니까 그리스 사람들 항상 뭔가 막 겨루고 그랬나 봐. 정신적으로도 겨루고 육체적으로도 겨루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꿈은 뭐냐면 to be the best, 최선이 되는 거고 to be the first, 첫 번째가 되는 거, to be the last man standing, 마지막으로 최고의 승자, 최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가 웃으라고 상대방을 무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경쟁적인 기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데 경주 코스에서 빡센 경기장에서 그 똑같은 경쟁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플라톤의 대화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소재로 나눠봤을 때 여기 소재 이거는 진짜 올림픽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고대 그림스 가보면 항상 올림픽에서 하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겨루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쟁심 자체가 철학에서도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을 이해를 하려면은 서로를 쳐다보면 된다. 즉 경쟁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게 결국 철학도 마찬가지더라 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이건 땡겨볼게. 뭐 술 마시기대 이런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인데 그래서 철학자 얘기로 바뀐 거예요. 여기는 그의 정신적인 강인함, 애질러티, 민첩함을 사용을 하는 to triumph, 우승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인데 이 사람이 멀리 떨어진 후손 누구의 바로 그 물리적 영웅 저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러면 얘가 조상이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가 후손이야. 멀리 떨어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일리아드라는 신화가 되게 또 많이 나오거든. 이쪽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저 일리아드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도 적어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힘과 민첩함을 사용한 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처음 올라간 니체 이해에서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게, 즉 철학도 똑같이 올림픽처럼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겨루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가 주제가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이해되니?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보자면 이번은 What athletes try to learn while studying philosophy. 철학을 공부하면서 운동선수들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인터섹션, 교차되는 지점에 고대 현재 올림픽 전통, 운동선동의 교차점. 그 다음에 컨테스트, 대회요. 그 안에서 참가자들이 논쟁으로 경쟁을 벌이는 대회지. 경쟁에서 최고 승자를 가리는 거야. 다시 논쟁, 말싸움으로. 그게 철학의 올림픽이라는 게 요거지. 그 다음 4번은 이론적인 틀, 프레임워크. 국제 스포츠 형사에. 그 다음에 철학자들, 전 세계 철학자 모여서 인권인 문제를 바로 갑자기. 그래서 얘는 3번이 된 거고.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문장에서 사실은 생각해보니 얘가 여기서 다 줬어. 얘를 다 줬는데 처음 여기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런 얘기야 라는 거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바로 이 문장이긴 하겠지. 이거잖아. 이렇게 올림픽에서도 사용되는 저런 경쟁적인 저런 기상 자체에 똑같이 플라톤의 대화에서도 등장을 한다. 그리고 올림픽의 기상 자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최고의 승자가 있을 때까지 계속 겨루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요거를 근거로 생각하면 되겠다.
토요일에 오면 몇 시쯤이야? 열두 시인데? 12시 2시 반인데? 들어가? 1시에 와야지. 여기 공부 깔고 갖고 와. 마라탕 이것도 새살 거 하나 갖고 와. 요거 볼게 일단. 자, 럭셔리 아워십 시그널스 웨어드. 부의 소유는 부를 신호를 주지. 그렇지? 내가 럭셔리 카 갖고 있으면 내가 부유하다는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몇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 종종 이거 강조 부분이지? 그래서 이게 첫 문장에 일단 주정이겠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하지. 종종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뭘 좋아하는 게? 값싸 보이는 걸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부자인 척을 안 한다는 얘기지. 진짜 찐부자는 그렇게는 해요. 진짜 찐부자들은 그래. 그래서 일단은 주제는 확실하게 나왔고, 근데 이제 카운터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지? 카운터는 항상 against잖아. against. 동사로 쓰면 뭔가 반하다. 적두사로 쓰면 against. 그러니까 반대로 신호 보내기라는 것은 언제냐면 when you go out of your way to show that you do not need to go out of your way. 이게 뭔 소리래? 넘어가 볼게 일단. 그래서 it has become almost a point of honor in Silicon Valley. 예시가 나왔구나. 실리콘 밸리니까. 그치?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지? 일단 거의 어떤 명예의 문제가 될 때, 명예의 뭐 포인트 요점이다 해도 상관없어. 실리콘밸리에서는 명예야, 명예. 비싼 옷을 입지 않는 게, 수트, 뭐 양복이. 나 벗이잖아. 그 오히려 뭐냐? 비싼 거 안 입고 실리콘밸리에서는 값싸 보이는 청바지나 운동화를 신는다. 근데 그건 어떻게 신호를 주는 거냐? 네가 신분 지위보다는 기술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크 저커버그,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맨날 청바지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반팔티 입고 나오는 거 있잖아. 사실 알고 보면 그 반팔티가 50개가 있다는데. 영웅으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카운터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뭐야? 이 말 같은 얘기잖아. 정말 찐부자인데 반대로 값싸 보이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주제 다 나왔어. 그러면 이게 뭐야? 밑에 있으니까. 그럼 사실 이거는 이 정도에서 충분한 거 아니냐? 카운터 시그널링이 뭔지도 알고요. 그 다음에 보면 프란시스코 지노라고 하는 인용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 그러면 바뀔 수가 없고. 이거 하나 더 볼게. 그래 이런 스타일은 저렇게 옷 입는 거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운동화 신고 의심의 여지 없이 영향받았다고. 소셜미디어 회사 중역 마크, 그 유명한 후디하고 캐주얼 웨어로, 그지? 그래서 후디 입고 다니잖아, 그지? 여기 뛰면 될 것 같아. 실제 상황이 어떨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뭐라요? They had learned from experience. 그들은 경험에서 배웠다. 어떻게 부자들이 카운터 시그널 하는지, 즉 찐부자가 오히려 값싸 보이는지 그거잖아.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여기가 주어가 부자들이지. 부자들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냐고. 그 다음에 럭셔리블에 돈을 더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냐고. 걔네들이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는다.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지금 부자가 아닌 거 표시를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 있잖아. 카운터 시그널은. 그들의 이방인에 대한 뭐 걱정을,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의 부를 숨긴다. 좋지? 심플 플레인 코어트. 이제 저런 값싼 단순한 것 가지고 소고에 담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을만 할 거야. 여기 이제 그 명품샵 같은데 부티크 뭐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실제 잘 차려입은 거보다는 되게 막 체육복 같은 거 입는 애들이 막 쇼핑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걸 한다는 거야. 그치? 어때? 그런 삶.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그 예전에 내가 현우진 인간을 잠깐 봤을 때 가끔 보잖아.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사람도 되게 재밌잖아, 썰이. 그지? 그래서 니네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어디 가면 맨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지. 엄청 웃겨. 근데 실제로 중국 애들은 그렇게 하기도 한다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명품 가가지고 손으로 선반을 하나 싹 쓸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쉬워, 상대적으로. 자, relativity. 상대성이지? as noted by the 어쩌고저쩌고 이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잖아. 아까 단어에서 뭐 우리가 하긴 했던데 우리 사실 뭐 읽을 필요 없던 부분이었던 거지. 노트는 주목하다, 언급하다. 저 사람에서 언급된 것처럼 언급되는 거 맞아요. 상대성은 인간의 경제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상대성은. 그래서 그의 책 얘기하니까 벌써 주제는 나온 거 아니야? 상대성, 인간의 경제 행위에 되게 중요한 원리. 이거 아니야? 그치? 아직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는 make the point는 주장하다, 대기하라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이라는 게 지위에 의해서 가이드, 인도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건 정말로 relativity issue, 이런 상대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이 스테이터스가 지위나 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요거를 얘기할 거니까 안무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저것도 그냥 스테이터스도 상대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맥락상. 왜냐면 경제적 결정, 경제적 활동, 상대성, 이게 딱 맞잖아. 이렇게? 일단 뭐 너무나 잘 알겠어. 경제적 활동, 의사결정할 때 상대성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 봐. 근데 저거는 되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니까 이거 내용은 쉬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을 한다고. 왜 사람들이 단지 5만 달러, 5천만 원 벌기를 더 좋아하는지. 동료가 2만 5천 달러를 벌 때 2,500만 원? 일단 그렇게 가자고. 뭐라기보다는 10만 달러 1억 버는 것보다 동료가 2억 5천 버는 거 25만 달러. 이게 상대성 딱 예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즉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버냐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지. 남보다 훨씬 못하면 남보다 훨씬 좋은 거죠.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번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니네 같으면 이걸 하겠니? 나는 이거 할 것 같은데. 친구들 뭐 뻔큰 말 하고 가도 저도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네 이게. 그래서 we prefer, 우리는 더 선호할 거래. have less, 더 적게 가지는 거야. so long as 뭐만 하면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만 하면 한참 얘기해준 거지. 상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기만 하면 괜찮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일반화된 말로 우리의 성공을 측정을 한다. 상대방하고 관련 지어서. 우리 성공 여부는 우리의 절대적인 부분이야. 상대적인 거야. 올림픽 메달 이거 나오는 거. 이것도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상대성이라는 게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이야. 우리의 성취감, 즉 성공 아까 말했던 거. 그지? 그래서 결국 뭐가 더 좋냐면 작은 물고기 안에 작은 연못 안에 큰 물고기가 더 좋아. 큰 연못 안에 큰 물고기보다. 즉 이게 사실 뭐 이거는 그거 적합하고 100% 맞진 않지만 그 용고리보다는 뱀대가리 가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try to outperform은 항상 더 못만하니까 능가하는 거거든. 남들보다 뭐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 자신은 그죠? 특히 우리 자신의 그전 성취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상대방 타인이나 한번 답이 되려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들보다 더 좋아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완전 뭐 제너럴 스페셜 완전 무관한 얘기지. 그 다음에 알 거다 자신의 위치를 그에 따라 행동할 거고, 그 다음에 탁월함을 성취한다.
코어 밸류 핵심 가치 훼손하는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 누구들하고? 우리보다 더 적게 성취한. 끝이 그거 얘기하는 거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행복감, 만족감을 얻는 걸로. 이건 내용 좀 쉬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 좀 까다로운 거는 2번하고 4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 3, 4 정도? 1, 5, 6은 그 나머지 좀 평이하게. 그래서 일단 요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 이어서 하면은 4강에 4번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뭐 이걸 좀 수특영어 3강에 7번. 자, 첫 문장이 Is it any wonder? 놀라움이냐? 이게 반어법이지? 놀랍지 않다. 즉, it is natural. 당연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automation, 자동화를 좋아하는 게. 하나잖아. 우리가 인간이 안 해야 되니까 대신 공부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느낌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by ing가 이렇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전면구가 나와요. 두 가지를 함으로써. 여기까지다. 잘못 봤음. 첫 번째는 offering, 제공을 함으로써 양을 줄이는 거지. 일의 양. 우리가 해야만 되는 we have to do. 다음 두 번째는 약속을 해. 우리 삶을 채워준다. 더 큰 쉬움, 편안함, 역시 뭐 편안함, 편리함 뭐 이런 걸로. 하여간 해야 될 일을 줄여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라는 함으로써 자동화를 하는 컴퓨터가 다른 노동 절감 기술이 우리의 열렬하지만 그래만 잘못 이끌어진 오도된 욕망에 appeal to 호소를 한대. 벌써 여기서 필자의 이야기가 그지? 생각이 좀 반영이 됐지?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자동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네. 그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For release. 해방시켜주는 거지. 풀어주는 거니까. 뭐로부터? 우리가 토일이라고 하는 게 요 책 앞에도 있었지. 저번에 그 하드워크야. 열심히라는 거.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된 노동이라고 인식하는 거로부터 해방. 야,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돼. 라는 이런 되게 원하는 열렬한 욕망이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오도된 욕망에 호소를 한대. 그치? 이거 하면 자동으로 다 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in the workplace 좀 구체화됐지? 일터에서 자동화의 초점, 집중이지. 속도와 efficiency,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그 자동화라는 건 속도를 높이는 거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충 설명이기는 한데 뭐 읽어놓을게요. 좀 의미가 있거든. 그 어떤 초점이냐면 결정이 되는 거야. profit motive. 이윤 동기에 의해서. 뭐라기보다는 요게 필요한데 이게 안 좋은 걸 거 아니야. 그 뒤가 좋은 거라고. 역시나 좋은 말이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동화라고 하는, 벌써 여기만 보더라도 자동화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자동화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거지. 하여간 이런 자동화 초점은 종종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직업이나 업무로부터 복잡함을 removing, 제거를 한대. 복잡함을 제거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치, 일단은. 그지? 그런데 일단 자동화라는 걸 하려면 단계가 복잡하면 안 돼. 좀 단순화시키는 게 자동화 개념에 맞기도 하잖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절차를 따라서, 프로세스를 따라서.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야. 여기는 요 데이는 그 업무를 얘기한다고. 일단 업무가 제시하는 도전을 감소를 시킨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 뭐 이딴 걸 해야 된단 말이야. 돈만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챌린지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 충족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줄이는 거죠.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그걸 못 얻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이 증진하는 어떤 참여에도 역시 못하게 되는 거. 어떤 연루되는 어떤 그 일과의 어떤 연대감, 뭐 유대감 또는 뭐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 좋은 건 거지. 긍부정을 좀 구분을 좀 해주면 되겠다고? 그럼 개념이 빡 잡힐 거라고. 아, 결국은 어떤 도전적인 일을 통해서 성취감 같은 거를 자동화가 뺏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로 주제는 다 나온 상태지. 그러니까 현재는 뭐 이게 좀 산발적으로 흩어졌지만 내용 파악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아, 이 부분이 여길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만 간파할 수 있다면 뭐 어렵지 않게 주제는 파악이 다 된 상태야.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자동화 또 부연 설명 또 들어가시는 거다. 그지? 아까 요게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다 뭐 예시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지금 계속 뭔가 추가로 부연을 해 나가면서 지금 열거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에 가장 포괄적으로 misguided desire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준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에 호소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동화가 뭐가 안 좋아요? 일단 행복하지 않아요. 업무를 어떤 도전적으로 성취할 수 없게 해요. 뭐 성취감, 행복감을 못 느끼게 하고, 두 번째 또 열거야 이게 지금. 자동화는 좁힐 수 있대. 사람들의 책임을 어떤 포인트 지점까지냐면 걔네의 업무가 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수준까지. 컴퓨터 스크린을 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가. 미리 prescribed field, 규정된 field 분야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 자동화라고 하는 걸 보면 인간도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 같은 게 되는 거고, 단순히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지적인 능력을 써서 막 고민해보고 이런 게 이제 성취감을 주는 건데, 단순 작업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은 많이 줘도 현대자동차 뭐 생산 라인에서 드륵드륵만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나사 볼트만 똑같은 걸 조인다고 생각해. 걔네 되게 힘들다잖아. 정신적으로는. 돈은 받아도.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는 highly trained analyst. 그러니까 되게 고도로 훈련받은 분석가들도 얘네들도 걔네 일이 제약된다는 거를 보고 있대. 이거 지각동사고 목적어고 이거 목적격보 PP인 거지. PP 뭐 해석적으로 뭐에 의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든 뭐 의사든 뭐 이런 사람들도, 변호사가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만 의사라고 치면 원래는 의사의 역량은 진단, 처방 뭐 이런 거라는 건데, 요즘은 왜 특히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입력을 의사가 하게 되면 컴퓨터가 진단을 해주는 거잖아. 그 실제 여기에도 지문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단순히 의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동화 시스템, 결정 시스템을 보조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바꾸는 거야. 시스템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과정, 판단을 내리는 것을 데이터 처리 루틴 관행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예시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소재로 구분을 해서 보자면, 색깔을 좀 바꿔야겠지? 요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책임 범위를 줄여준다. 이게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복을 뭔가 뺏어가 버린다. 행복이 아닌데 집중을 하는 거니까. 이윤 동기이니까. 그치? 다음에 이제 또 소재가 살짝 바뀌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일터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어쨌거나 크게는 다 일터인데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가정 얘기 나오거든. 어플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야 우리가 집에서 사적인 삶에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유사이에 추가, 열거, 기재. 그럼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요거 정도는 띵기고 마지막으로 가볼까? 일단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노드 너무 자주 자동화라는 건 아까 이제 거기서도 충분히 날릴 수는 있었지만, 원래 이제 프리는 좋은 말이잖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잖아. 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냐? What makes us feel free? Feel free? 우리가 또 자유롭게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는 좋은 말이고, 여기에 freeus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즉,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좀 화면이 넘어가서 그런데, 아까 직전에 보면은, 이 행복감이라는 거가 뭐랄까, 같은 거였냐면은, 어떤 도전적인,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성취감, 요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지. 여기. 요거 행복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 챌린지, 이거 좋은 거 있잖아, 인게이지먼 이런 거. 이런 거를 뺏어간다며, 밑에서. 그걸 못하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프리어스는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걸로, 이거를, 그지? 이걸 못하게 금지시키는 걸로, 요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답 자체는, 여기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 좋거든? leads is to struggle까지는 좋은데, 일자리에 소실 이런 거, 직업을 잃어버려요는 아니야. 똑같은 직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뭔가 성취감 같은 걸 뺏어간다는 얘기잖아. 창의적인 퍼포머라니. deprive, 박탈하는 거지. 우리한테서 뭘 뺏어갔네? 그래, 창의적인, 도전적인 일을 성취하는 보상, 보람으로부터 뺏어간다. 인파워는 힘이나 권력을 부여하는 거지. 우리가 보다 챌린징한 정신적인 일을 완성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수록 권한을 주는 게 아니잖아. 위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벌써 또 우리가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못하게 하는 거라 볼 필요도 없을 정도지. 그치? 오히려 이건 자동화의 장점이지, 반복적인 일을 안 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테이크오버, 장악하다, 넘겨받다지. 어렵고 시간 걸리는 일을 넘겨받음으로써 소프트웨어는 요거 이제 가짜 목적어에 훨씬 더 적게 가능성 있게 한다. 뭐를 우리가 노력에 참여하는 것. 어떤 노력? 우리의 스킬을 검증하고 우리한테 성취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 이거랑 같은 얘기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지? 이게 좋은 거야. 도전해가지고 성취감을 얻고 이런 거 있잖아. 결국 이게 이제 여기서는 요거라고, 요 직전에도 한 번 더 나오네. 그지? 앞에서 봤지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덜 가능하게 한다는 게 우리 이렇게 하겠네. 색깔로 맞추자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될 걸로. 했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주제문이 있다 라고 보긴 좀 어렵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 열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주제문을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 요 마지막 단락 자체에 요 부분에서는 이게 가정 얘기에서 이렇게 이어졌지만,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체 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topic sentence 자체는 뭐다? 그 마지막 문장이지, 결국은. 이게 다 종합을 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주제문을 모았을 때 이 마지막 문장,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고, 그 주제는 3번이지, 딱 이 선지 자체가 주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 이건 이제 재활용 지문. 그러니까 원래 수특도 가끔씩 2, 3년에 한번 재활용을 하는 게 가끔씩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글감이긴 해. 건강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는 거. 좋다는 얘기가 타당하다. 눈을 번쩍, 교육적이고 유용하고 좋아. 그지? 비록 많은 의사들이 roll their eyes라는 게 눈알을 굴린다는 게 불신하는 거야. distrust,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야. 의사들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환자가 이렇게 from a patient이니까 내가 내 질병에 가서 조사를 해봤다라고,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그럼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좀 가소롭잖아. 그지? 그렇지만 가끔은 그 조사가 can be sound, 그래 합리적으로 들릴 수, 되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지 참, 사운드 형용사, 이게 비동사 있으니까 합리적인, 합당한 뜻이 있잖아. 건전한, 건강한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밑에 그 부연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가소롭지만 가끔은 그런가요? 이럴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만약 환자가 구체적으로 rare disease야, 희귀 질병에 걸려. 그리고 기사를 제시하는 거야, 희귀 질병에 관련. 그럼 많은 우리들 의사는 감사하겠지. 우리가 이제 추가 일을 줄여줬으니까. 여기까지는 결국 뭐야? 다 좋다.
그치? 그러나 역적, 그지? 그러니까 벌써 이 문장은 중요해 쳐야 되는 거지. 뭐 조금 호흡은 길지만 중요해 이렇게. 안 좋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컷이니까. 좋다 안 좋다야. 아 이거 안 좋아. 일단 주제는 다 뭐 딱 나왔어 벌써. 그지? Web become entangled. entangle이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거든? entangle은 막 얽혀있다. 우기적이. 그러니까 웹은 점점 막 얼기설기. 그러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얽혀있다. 언제? 이렇게 잘라야겠네. 그 다음에 요거 사이트가 주어고, 요 engled가 이렇게 pp예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이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웹사이트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일화, 뭐 과장, 뭐 잘못된 주장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알다시피, 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이트들이 내비게이터는 정보를 조작하는 사람, 검색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조작을 역시 매니플레이트 했을 때 믿도록 게시된 것을 느낌은 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짓 정보가 넘쳐나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에서 건강정보 찾는 거 안 좋아요가 되는 거지. 그지? 막 이런 걸로 얽혀있고 거짓 정보로 넘쳐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또 나와. 좀 더 달라,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 올 수가 있잖아. 그지? 이거는 주제문은 두 개로 합쳐야 돼, 또. 그지? 열고. 역시 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또 혼란에 빠진다네? 정보를 온라인 베이스로 찾을 때? 뭐에 기반을 둬서 온라인 찾을 때? preconceived notion이야. 미리, conceive가 생각 따위를 마음속에 품다거든. 미리 생각된 개념, 즉 뭐야? stereotype, 고정관념, bias, 편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가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란 말도 쓴단 말이야. confirm이 확증하다 맞는지를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pre-existing belief 이거하고 부합하는 정보만 찾아서 보려고 한다고. 내 생각에 일치하는 정보,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있으면 일치하는 정보만 취하고 일치하지 않는 건 버려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개념은 알겠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온대? The curse of original belief.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original belief라고 하는 게 이거야. preconceived. 그러니까 여기에 좀 안 좋다. curse니까. 안 좋겠지. 그럼 왜 안 좋겠어? 배경 지식이 있다니까 confirmation bias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결국 이거는 subjective, 주관적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대도 안 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쉽게 3개인가 4개인가 나오거든? 하나 정도만 보면 돼. 네가 믿어 비타민C를 메가도징, 도수는 일회용 분량을 얘기하는 거냐? 한 번 먹을 분량? 메가는 엄청 많은 거거든? 잔뜩 때려 먹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감기 예방해 줄 거다. 믿잖아? 너는 찾을 거고 쉽게 찾을 거야. 사이트를. 이런 개념을 홍보, 증진하는. 그 다음에 무슨 뭐 해독 주스 어쩌고저쩌고 다 계속 별 얘기 없어. 끝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걸로.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하는 거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질병을, 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만 찾아서 확인하게 되는 어떤 편향에, 그치? 빠진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란 말이지. 그 다음에 덫에 빠진다. 이거 좋지, 여기까지는? 근데 뭐, 민감하고 가치없는 정보, 뭐를 나쁜 습관을 지속한다고? 뭐 습관 얘기는 아니거든, 이게. 그 다음에 being guided, 인도된다. 너의 pre-existing, 기존에 있던 생각이 딱 좋지? 언제? 검색질 할 때. 4번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정보에 직면하는데 뭐 기존의 어떤 의학 지식하고는 반하는 정보. 오케이? 그래서 3강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